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훔과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8위의 보훔입니다. 급한 볼을 진화한 모습입니다. 직전 포칼컵 승리를 통해 최근 저조한 페이스의 반등을 일궈낸 상황인데 단 처참한 공격력 문제는 여전히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공격 비중 71%의 극단적인 측면 플레이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다만 직전 포칼컵 경기를 제외 측면 자원 홀트만 졸러는 공격 포인트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볼 탈취 후 직선적인 롱볼 패턴만을 고수하는 빌드업 체계도 충분한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더군다나 상대는 올 시즌 최고의 압박 시스템을 갖춘 우니온 베를린이기에 이들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득점이 가능한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독일 일부 1위의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단연코 올 시즌 최고의 돌풍의 팀입니다.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여전히 리그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셔 감독의 지공 전략,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통한 한 방이 잘 통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술 기조는 일선의 역량이 중요한데 핵심 일선 시에바추, 베커는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 시즌 리그 내 세트피스 득점 3위로 데드볼 상황에서의 공격 성과도 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득점 루트를 통해 이번 일정도 득점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물론 보훔이 감독 교체 이후 반등에 성공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 단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의 철저한 압박 시스템과 선 굵은 축구는 여전히 위력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를 치를수록 발전하는 수비 시스템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실점이란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단조로운 측면 위주의 공격을 펼치는 보훔 상대로도 충분히 제어 가능성으로 점쳐집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앙제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일부 19위의 앙제입니다. 최악의 시즌 초반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 3경기 9골을 실점한 수비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전히 명확한 수비 시스템의 부재로 3백과 4백을 오가는 모습이고요. 조직력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티글 감독의 지도력 문제와 더불어 대대적인 선수단 교체까지 겹치며 좀처럼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상위 전력인 렌 상대론 더더욱 실점을 피하긴 어렵겠죠. 프랑스 일부 5위의 렌입니다. 반대로 엄청난 페이스를 기록 중입니다. UEL을 병행하면서도 공식 11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데 무엇보다 공격진의 화력이 주요했습니다. 신입생 구리의 팀 내 적응력과 에이스 테리어 술레마나의 폼은 건재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네시오 감독의 조직적인 빌드업 체계도 완성도를 띠며 리그 득점 2위까지 오른 상황이죠. 상술했듯이 최근 수비진이 붕괴된 몽펠리에 상대로 득점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먼저 렌은 PSG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한 공격력을 통해 승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붕괴된 앙제 수비진을 상대로는 더없이 득점 생산 문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죠. 물론 핵심 수비, 채널의 이탈과 공격적인 기조로 인한 수비 리스크는 염려스럽습니다. 단 주도적인 경기를 통한 1차 압박과 실점을 상회할 수 있는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렌의 승리와 2.5버 접근이 유력한 일정일 것입니다. 다음은 트로아와 로리앙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아는 최근 2차례 홈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스쿼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하위권 순위가 예상됐는데 중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있죠. 로리앙은 지난 라운드 랭스전 무승부로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마르세유와 랑스 등을 제치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리그왕 득점왕 경쟁 중인 모피가 8골로 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이고 있고 르피의 파트너로 나서는 보이스가드의 수비 보호도 확실하죠. 로리앙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트루아도 홈에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닙니다. 라미와 콘테, 포로조로 이어지는 탄탄한 최종 수비가 있고 마테오스 키퍼의 세이브도 자주 나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드 랭스와 오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2위인 로리앙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중앙 미드필더 로피가 2장의 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했고 센터백 아그바두도 종료 직전 퇴장당하며 2명이 모자른 상태로 경기를 치렀는데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르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난적 니스 상대로는 선전했지만 꾸준히 승점을 따내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떨어졌습니다. 승격팀으로 스쿼드가 불안한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원정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려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전력의 팀들 간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홈의 이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랭스는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끄는 주냐가 돌아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죠. 아그바도의 공백은 있지만 아델 하미드가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낼 랭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툴루즈와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루즈는 확실하게 홈에서 승점을 따내며 승격 첫 시즌 중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리그 1, 2위인 파리와 로리앙 상대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최근 홈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지난 앙제전에서는 선발 3선 미드필더로 나선 반덴부만과 스피어링스 등이 모두 골을 터뜨렸는데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트라스부르는 앙제 원정에서 첫 승을 따내며 10라운드 만에 마수거리 승을 신고했는데 다음 일정에서 릴에 완패하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좀처럼 지난 시즌의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트라이커 아우르크의 부상 이탈 속에 벤치에서 조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고 토마손의 중원 장악력이 떨어졌습니다. 경기력 상에서는 툴루즈가 확실히 나온 최근이지만 원정팀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툴루즈가 쉽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할 것이죠. 벨레가르드와 시소코 등 스트라스부르 볼란치들은 수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플랜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르몽과 스타드 브레스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한 것과 달리 이번 시즌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요가 팀을 떠난 이후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긴 하지만 라샤니와 알레비냐, 안드리치와 사라세비치 등 공격 자원들이 둘을 골을 넣고 있죠. 브레스트는 해볼만한 상대였던 오세르와 아작시오, 낭트를 상대로 3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 6연승을 기록하며 리그왕 순위권 판도를 흔들었던 팀이었는데 전력 손실을 메우지 못했죠. 리즈멜루와 벨케블라 등 원정팀 더블 볼란치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 전개에 나서겠지만 마그닌이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낼 것입니다. 홈팀은 사라세비치와 안드리치 등 이적 첫해, 주력 공격수 자리를 꿰찬 선수들이 더 좋은 위치의 동료를 찾는 이태적인 플레이로 충분히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홈에 2점도 있는 클레르몽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